in welcoming him. 네, 안녕하세요. 최경남입니다. 이게 국제 컨퍼런스라고 영문 발표가 원칙이라고 되는데 이런 컨퍼런스 사정마다 계속 고민이에요. 제가 영어가 시원치 않고 영어라면 한글로 번역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사실 한글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글로 슬라이드 노트를 만들어서 통역하시는 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노트를 참고를 해서 지금부터 우리말로 만들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현실 도시의 디지털 트윈으로서 디지털 도시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풀어야 할 과제와 그 과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실 도시는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사는 그런 활동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도시 공간을 편리하고 효율적인 활동 무대로 계획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종이 지도 위에 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도시를 건설해 왔습니다. 아날로그 종이 지도는 이제 다 디지털화되었고 이미 디지털 자료를 이용해서 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실 도시의 디지털화는 1995년부터 추진된 국가 GIS 사업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도시 지역은 축척 1대 5천, 수치 지원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발전과 융합이 현실 도시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가능하게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분석이나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3D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국토를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처럼 이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을 활용을 해서 예측하고 분석하고 또 디지털 트윈인 버추얼 싱가포르를 통해서 도시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포착하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 도시의 디지털 트윈으로서 디지털 도시는 물리적 모습의 3D 시각화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 구현이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트윈에서 대한 많은 기사들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디지털 트윈의 활용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다양한 기대 성과는 사실 디지털 트윈이 잘 구축되어야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고 그 모든 요소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 해야 할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도시 구성 요소 중에서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풀어야 할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표는 제가 그동안 참여했던 NBS 정책 연구와 사례에 대한 경험과 기반으로 해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도시를 구축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정책과 전략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는 디지털 도시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너무 다양한데 이 데이터를 어떤 모습으로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도시 체계적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범위 추진 설정도 필요하고 한데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의 개념 구상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디지털 도시는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왜 누가 구축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추진체계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징계로 구축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미 구축한 휴지 공간 자료도 있는데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디지털 도시에 적합한 정보 체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도시는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디지털 도시가 구축되어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체계를 초기에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에 디지털 도시를 구축하는 데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이 뭐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주체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도시 구축에 많은 크리티컬 매스 문제점과 보틀넥들이 있는데 이 보틀넥의 해결 여부는 디지털 도시 구축 사업의 성공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 매스와 보틀넥의 해결사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자료들이 아주 많은데 이 자료들은 도시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지형지물이나 인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사람, 또 그 사람들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인공시설물은 자연 지형지물 위에 설치되어 있고요. 따라서 자연 지형지물은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간의 모든 활동은 물론 그 수단이나 결과 역시 자연 지형지물이나 인공시설물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 지형지물과 인공시설물은 인간의 모든 활동, 수단, 결과 등이 이루어지거나 존재하는 그런 공간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에 존재하는 객체를 무대 역할을 하는 객체와 그 무대 위에 존재하는 객체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객체의 구분과 역할 관계를 기반으로 객체에 대한 자료를 구분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대 역할을 하는 객체의 자료는 다른 객체의 자료를 담는 지오베이스 데이터가 되고 그 무대에 존재하는 객체의 자료는 지오베이스 데이터에 담기는 콘텐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오베이스 데이터는 디지털 도시 기본 프레임워크로 표준 좌표체계로 구축된 자료이고 콘텐츠 자료의 위치 설정이나 가공 처리에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준점이나 위치 표고 모델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외 모든 자료는 지오베이스 데이터에 담기는 콘텐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데이터가 지오베이스 데이터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매개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 데이터는 지오베이스 데이터에 그대로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오코딩 체계를 통해 콘텐츠 데이터의 주소를 표준 좌표체로 전환하고 그 위에 통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기능을 지오 프로세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지오베이스 데이터에 해당하는 자료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너무 많으면 비효율적 구축과 관리가 될 수 있고요. 너무 적으면 사용자 불편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데이터의 위치 설정이나 가공 처리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로 지오베이스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것을 디지털 트윈에 적합화시키는 것이, 최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오베이스 데이터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 국가 GIS의 공유 공간 자료 구축 사례를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5년에 국가 GIS 사업으로 다양한 공간 자료가 구축이 되었고 그 중에 축적 1대 5천 수치 지용도가 가장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자료 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자료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용자 불편과 비효율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 프레임워크로서 지오베이스 데이터의 구성 요소를 잘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초기 디지털 도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적인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형 건물과 대규모 인프라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이걸 누가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이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또한 객체 생애주의 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디지털 도시 활용 성과가 높을 거라고 많은 얘기하지만 그 성과를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시 구축에 소요되는 장기간 동안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디지털 도시 구축에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이지만 각 기관은 자료 제공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디지털 도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객체 변화에 대한 실시간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 역시 관련 기관은 자료 제공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하고는 LH 공사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도시 구축에 필요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자료를 선뜻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디지털 도시 전체를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이 이 디지털 도시를 분담해서 구축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을 분담할 수가 있고 또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객체 소유 주체가 디지털 도시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것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객체 소유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 분담 방안으로 위치 기준과 처리 기준 역할을 하는 지오베이스 데이터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구축을 하고 콘텐츠 데이터를 객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구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관이나 기업이 구축한 정보 시스템을 디지털 도시와 연계해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담당 기관이 디지털 상수도를 구축을 하고 지속적인 생애주의 관리를 하면서 소요 비용을 부담을 하고 실시간 자료를 연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도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 도시에 대한 자료는 그 수치 지형도인데 이 수치 지형도는 국가기관이 제작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 기관에 의해서 일반 제작 공급하는 방식은 자료 실시간성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로 비용을 분담하고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자료를 실시간 확보해서 디지털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실 도시에서 그 다양한 객체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디지털 도시로 구축할까 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현실 도시에 굉장히 많은 객체들이 존재하는데 이 객체에 대한 디지털 툴을 만들어 디지털 도시를 구축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 공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위에 인공시설이 계획되고 설계되고 시공돼서 시설물이 생성되고 그 이후에 시설물과 디지털 트윈이 상호 작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거대한 기대한 디지털 도시가 구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들어가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수많은 건물과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가스 이 대규모 인프라를 고려하면 디지털 트윈 서울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현재 그 도시 공간이 지형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해서 2D 자료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시대적인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도시의 2D 공간 자료가 미래 도시의 디지털 도시로 끊김없이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도시를 구축하는 데 따른 비용과 시간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공간 자료를 디지털 도시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D 공간 자료 생산 체계를 디지털 도시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데이터를 디지털 도시 데이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적용할 표준이나 기준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기존 공간 자료 중에서 지오베이스 데이터에 해당하는 자료를 우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디지털 도시 구축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 소유 주체들이 해당 콘텐츠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객체 소유 주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기존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베타 버전의 디지털 도시를 구축을 하고 이 베타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객체 소유 주체들이 객체의 생애 주기에 따라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 도시에 통합하는 단계적인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디지털 도시는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적합한 통합적인 체계의 비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디지털 도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시는 세상 만물 자료가 집적되는 집합체인데 이는 정보통신 기술로 쉽고 빠르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도시를 구성하는 세상 만물 자료를 각 소유 주체가 생산하고 관리하게 되면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방어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도시에서 이런 통합 제공한다면 사용자 비용의 시간을 계속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도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고 다양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비자가 디지털 도시에 용이하게 접근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창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도시의 그 생산자는 소비자가 되고 또 소비자는 생산자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도시는 프로슈머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기반으로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디지털 도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하는 양면 네트워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양면 네트워크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근대 적합한 체계 형태가 플랫폼입니다. 도시에 위치한 다양한 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자료를 디지털 도시에 제공을 하고 그들이 디지털 도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디지털 도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도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치 생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시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디지털 도시가 발전할 것입니다. 국가 GIS 사업에서 공간자료 공유를 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생산자가 공간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방적인 전달체계였습니다. 만약에 디지털 도시를 공간자료 유통체계와 같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개발하면 거기에서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디지털 도시의 축을 성공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도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많은 보틀렉도 있습니다. 디지털 도시 플랫폼에서 자료 공급이 많아지면 이용도 많아져서 양의 피드백부터 R1이 활성화됩니다. 이 자료 공급은 비용을 유발하고 이는 구매 피드백부터 B1이 작동되게 됩니다. 이는 자료 공급에 의한 자료 이용이 플랫폼 운영 비용보다 커야 플랫폼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디지털 도시 플랫폼에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이는 다시 자료 이용을 촉진하는 과정은 양의 피드백부터 R3를 형성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자료 이용은 또 비용을 유발하고 이는 응의 피드백부터 B3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자료를 이용하여 창출한 가치가 비용보다 커야 디지털 도시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프 R3에서 디지털 도시를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용자 수가 임계점이 되겠습니다. 생산자가 디지털 도시 플랫폼에 자료를 공급하여 이득을 얻고 이 이득을 통해서 다시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은 양의 피드백부터 R2를 형성합니다. 생산자의 자료 제공은 비용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음의 피드백부터 P2를 형성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생산자가 자료를 공급해 얻은 이득이 제공 비용보다 커야 플랫폼의 자료를 계속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루프 R는 디지털 도시에서 자료를 제공할 이득을 얻는 생산자 수가 그 임계점이 되겠습니다. 이 임계점을 놓은 생산자들이 참여해야 플랫폼이 활성화가 가능한데, 이 임계점을 넘기기 위한 자료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소유 주체가 그 건물의 디지털 트윈을 자료를 제공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재산세를 감면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도시 플랫폼을 원활하게 구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해결해야 될 여러 보틀넥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자료 생산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발적인 차별 협력을 사실 얻기 힘들고요. 또 이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품질 확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산자나 소비자가 디지털 도시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개발도 역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오남용이나 개인정보 보호, 바다 통제 등에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도시는 자료 생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료 소비자도 많아지고 반대로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자도 많아집니다. 이는 초기 단계의 디지털 도시는 자기 먼저냐 아리 먼저냐 하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지털 도시 구축 운영에서 넘어야 할 크리티컬 매스와 해결해야 될 것들 중에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크리티컬 매스와 것들을 민간 기업이나 기관은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시는 자료 공급이 자료 수요를 창출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해결사로서 역할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 제공이나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선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객체의 역할 관계에 따라서 디지털 도시 데이터의 기능 몇 구상을 지오베이스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데이터를 설정하고, 지오베이스 데이터는 정부 주관기관이 담당해 구축하고, 콘텐츠 데이터는 객체 소유주자가 담당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정부 주관기관이 기존 공간 자료를 업그레이드해서 디지털 도시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 소유주체들이 해당 객체 자료를 자발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디지털 도시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료 생산자, 소비자가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도시 특성에 적합하게 플랫폼으로 디지털 도시 구축을 하고, 플랫폼 구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90년대 이후 도시 공간 자료에 대한 이슈는 자료 중복과 불일치가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드나 GIS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화를 하고 정보 공유를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 전략이 NGIS 혹은 NSBI였습니다. 이 전략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공통 이용하는 공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를 促진하고 비즈니스를 활성시키는 일방향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디지털 도시는 현재와 전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은 초연결, 초현실, 초지능 사회를 여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더 높은 생산성, 더 높은 경제성, 더 높은 안전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연결시켜 상호작용을 함께 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내셔널 디지털 지오스페셜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디지털 도시의 핵심은 다양한 자료 생산자와 소비자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다양한 기술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 기술이 잘 개발에 대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과 전략이 먼저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뛰어든 전쟁은
우왕좌왕하다가 회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수익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e issued a realistic problem and suggested some solution regarding the digital twin project. Thank you for your remarkable presentation. And now,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let us know by raising your hand.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very interesting presentation. There's the concept discussed on the so-called urban platform. So the main question to me is, do you think it would be, say, suitable to have one data model for the entire thing, or stick with different data models for different disciplines and try to link these data models? So, say, one specific data model for building, another specific data model for roads, and then try to link it, or do you envision one data model that includes both building and roads and sensors? 예, 저는 하나의 데이터 모델을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모델이 이게 디지털 도시 구축하는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데이터 모델까지는 제가 가지 않은 그런 위의 개념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So I think thanks again for the great presentation. So one question regarding this platform, it's very exciting. And then, so I'm interested in the applications. So what kind of application, the first early adopter application, they have many applications, very exciting, but what would be the first early adoptions you see arising from the platform? Actually, I understand what you said. Sorry. So, what would be the application from the platform you described in your presentation? What would be an application? Yeah, the early applications. Yeah, so my question actually is, what would be the early applications for the proposed platform? 예,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에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까지 하지 않는 그런 개념적인 그런 모델인데, 만약에 초기 어플리케이션을 한다면은 이제 각 소유 주체들이 객체 소유 주체들이 각각의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객체들을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행정 시스템이나 아니면 정보 서비스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는데 그 정보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들이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앞으로 디지털 도시가 구축이 된다면은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행정 시스템이나 서비스 시스템들이 이런 디지털 도시에 같이 연계 통합될 것이고요. 또 연계 통합이 되어야 디지털 도시 운영 관리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각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그게 초기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Yes, please. So also thank you from my side to this great presentation. What do you think about open standards? Can you imagine that open standards like CityGML for urban information modeling or IFC for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ecome an important part within your structure? 사실 그 스탠다드도 여기서는 아주 깊게 생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한국에서의 스탠다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직 그 정립된 수준이 좀 덜 정립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그 통합되고 연결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와 관련된 부분도 좀 더 각 분야별로 긴밀한 협조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더 많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